한국에서 국밥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새벽 배송이 나왔네요. 역시 제가 추천하는 음식은 해장에 좋은 인데요. 안녕하세요. 진지 먹을 시간의 정재현입니다. 자, 오늘의 진지는 바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사랑에 빠져있을 바로 그 음식, 국밥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밥 사랑은 정말 유별나죠. 한국인의 소울푸드가 국밥이니까요. 이 국밥의 종류만 세봐도요, 대략 한 30, 4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심지어는 국밥 지도라는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복렬국밥, 전주, 나주곰탕, 돼지국밥. 근데 사실은 곰탕을 나주에서만 먹는 것도 아니고 추어탕을 남원에서만 먹는 것도 아니고 이 국밥이라는 게 지역별로 특색이 있으면서도 또 굉장히 보편적인 두루두루 먹는 그런 음식이죠. 사실 우리가 국밥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떼어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한국인의 사랑이 또 밥이잖아요. 이 조선시대에는 가난한 백성들은 밥상 위에 메인으로 할 수 있는 음식은 사실은 밥하고 국밖에 없었거든요. 뭐 반찬이라고 해봤자 뭐 짠지 아니면 약간의 나물 또는 뭐 김치. 특히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요, 전기밥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기밥솥, 보온밥솥이 없었거든요. 한반도의 겨울은 길고 춥습니다. 밥을 지어놓고 나면 겨울에는 빨리 식은 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대신에 국은 끓이면 언제든지 따뜻하게 준비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 차가운 밥을 먹어야 될 때 이걸 뜨거운 국에 집어넣게 되면 열을 받으면서 수분을 빨아들여서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져요. 이걸 이제 호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밥만 먹으면 도저히 못 먹을 그런 밥도 국밥으로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난 속에서 밥하고 국,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합쳐질 수밖에 없었는데 서민들이 뭔가 좀 빨리 먹고 힘을 내서 일을 해야 될 때 가볍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음식이 또 국밥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국밥이라는 음식은 이미 조선 후기부터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서민을 위로하는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외국에도 국밥하고 비슷한 음식이 있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포르투갈 가시면은 문어밥, 또 스페인에도 굉장히 쌀 요리가 많고 이탈리아에도 뭐 리조또 같은 그런 쌀 요리가 많은데 이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국물이 별로 없는 좀 자작해서 국인지 죽인지 형태가 좀 헷갈립니다. 오히려 수프에 빵이나 또는 비스켓 같은 거를 부서뜨려서 먹는 그 형태가 국밥에는 더 가까운 음식. 왜 그러냐면 원래 서유럽의 나라들에서 먹는 거는 주식으로 빵을 먹었었죠. 빵도 밥하고 비슷해요. 식으면 식을수록 빵도 전분의 노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겠어요? 따뜻한 국물 음식을 준비를 해서 거기에 찍어 먹거나 아니면 아예 집어넣고 끓여요. 그러면 단단하게 굳어 있었던 빵 이런 것들이 풀리면서 조금 더 소화하기 쉬운 그런 형태로 변했겠죠. 실제로 그래서 이탈리아 뭐 리볼리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빵 같은 것들을 집어넣고 끓인 수프 형태를 띠고 있어요. 바로 이런 가난한 농부들이 먹던 음식이 우리 서민들이 즐겨 먹던 국밥하고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국밥의 어원이 된 재밌는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레스토랑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스테이크. 스테이크. 뭔가 좀 고급진 음식을 내놓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원래 레스토랑이라는 프랑스어는요, 원기를 회복시키는 국물 음식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 고기 국물 요리 자체가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런데 이 레스토랑이 너무 유명해지고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레스토랑이라는 국물 음식을 파는 장소 자체가 레스토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 국밥이 그냥 식당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외식을 먹는 식당의 출발점, 이거는 국물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역시 국밥은 긴 역사를 자랑합니다. 1920년대에 전국에 이제 근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서민들이 오가는 그런 길거리에 장반점, 이제 이런 국밥집들이 아주 문전성시를 이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가장 오래된 탕반이라고 할 수 있는 설렁탕. 1930년대 이제 실제 기록을 보면 경성에만, 그러니까 옛날 서울에만 설렁탕 집이 100개 이르렀다는 그런 글이 실려 있거든요. 별관곤 1929년 12월호에 보면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제 막 신가정을 이룬 신혼부부가요, 아침 저녁으로 밥 짓기 싫으니까 부담 없이 사다 먹는 음식이 설렁탕 이렇게 나옵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설렁탕을 주문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사다 먹는다고 그래요.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으세요? 배달. 그렇죠. 아침에는 일어날 힘도 없어가지고 주문을 해서, 저녁에는 사다 먹으니까 테이크아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920, 30년대도 이미 배달의 민족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설렁탕만 그랬던 게 아니고 각종 국밥, 또 냉면, 비빔밥, 중국 음식 이런 것들을 배달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이제 또 자전거 음식으로 배달을 하는 그런 게 전성시대인데요. 경성에 배달부만 300여 명에 달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릇을 한 번에 많은 양의 그릇을 머리에 이고 자전거를 심지어 다른 한 손으로 붙잡고, 그래서 우리나라 배달 문화를 이렇게 정착시키고 활발하게 만드는 음식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국밥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특이했던 아주 고급진 배달 문화가 또 있었는데요. 조선 말 기준으로 해서 효종갱이라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언제 먹느냐? 새벽 4시쯤에 이제 새벽종이 탁 이렇게 울리면은 그때 배달이 돼서 오면 따뜻하게 먹었던 음식이 효종갱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새벽 배송이 나왔네요. 네. 효종갱이라는 거는 배추, 속대, 콩나물, 송이, 표고버섯, 채갈비, 해삼, 전복 이런 것들을 토장에다 섞어가지고 온종일 끓인 국물 요리였는데요. 벌써 재료를 딱 들어봐도 이거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죠? 효종갱은 부자들의 고급진 해장 음식이었고요. 서민도 부자도 해장은 했겠죠. 해장국을 먹는 게 해장에 도움이 되느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약사로서 결론을 먼저 드리면 해장국 먹는 거는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술을 마신 다음날 해장국을 먹으러 가보면 이건 정말 실험이나 연구가 필요 없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술을 마시면 탈수를 유발한다는 거죠. 수분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미네랄, 전해질도 함께 많이 빠져나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짭짤한 해장국, 이걸 이제 목으로 탁 넘겨주면 벌써 미네랄 국물이 넘어가는 게 느껴져요.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해장이 된 나머지 나 이거 한 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장국집에서 아침에 술을 드시는 분들도 자주 관찰이 되는데요. 이렇게 과음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는 건강에는 안 좋습니다. 역시 제가 추천하는 음식은 해장에 좋은 콩나물 국밥인데요. 맑은 국물 음식은 음주로 인해서 부족해진 수분, 전해질을 보충해주면서, 그리고 거기에 달걀도 같이 먹잖아요. 달걀에 또 단백질이 풍부해가지고 술 마신 다음날 콩나물 국밥은 베스트입니다. 우리 해장국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좀 자극적인 경우가 있죠. 순댓국 드시면서 또 거기다가 다대기 실컷 풀어서 얼큰하게 드시면 해장이 되는 느낌이 너무 강하죠. 정말 해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전날 과음으로 인해 가지고 위벽이 많은 자극을 받은 상태에서 또 매운 음식이 들어가니까 땀을 뻘뻘 흘리는 얼굴로는 해장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위에서는 그만해라고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죠. 저희 어떻게 술편 나오나? 네, 술편에서 더 자세한 얘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다 드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편에서 또 맛있는 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